까치와 산, 해와 달이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이 앙증맞고 동심의 색각에는 소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또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귀여운 그림이네, 그냥 보고 재밌는 그림이네, 코믹한 그림이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장옥진 선생이 예쁘고 동심 어린 아이 같은 그림만을 그린 분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처음 화가로 출발할 당시에 아주 만만치 않은 높은 수준의 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부인에게 이게 내 당신을 그렸어 이렇게 건네준 다음에 아주 심하게 알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그린 역작이 바로 이 진진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한국 근대 미술사로 친다면 이중섭, 박수군, 김한기 등과 더불어서 한국 근대 미술 2세대에 해당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옥진 선생님 하면 흔히들 이제 작고 앙증맞은 그런 그림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장옥진 선생님은 이렇게 예쁘고 동심의 어린 그림을 그렸다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트렌드로 개념을 지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조형 언어를 만들어냈던 거장으로 새롭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선과 그 다음에 곡선으로 단순화되는 화풍들이 이제 이미 50년대에 실험적으로 모색이 되다가 60년대 들어와서 앵프로멜적인 분위기의 어떤 그런 기법까지도 실험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본질을 찾고 존재의 어떤 맥락을 탐구하는 그런 심오한 경지로 그림이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그 장옥진 선생의 작품이 유화만 700점 이상이 전하는데 말년기에 거의 절반 가까운 작품들을 그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년기의 작품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미술사에서 장옥진 선생 특유의 어떤 화풍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무위자연이라든가 무심의 화풍, 불각의 깨달음, 도인의 세계에 범접하는 듯한 그런 그 특유의 화풍이 바로 이때 숙성되면서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죠. 1930년대 초기작들은 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공기놀이하는 소녀들이라든가 뭐 서울의 풍경 같은 그런 지극히 구상적인 풍경이었는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심성, 휴머니즘의 세계,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1950년대에 가족을 그린 작품이라든가 소년의 얼굴, 산과 그 까치를 그린 작품 같은 것들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1960년대에 이른바 앵포르멜이라든가 서구의 모더니즘적인 추상 작업들을 좀 시도해 보거든요. 그런 실험적인 모색기를 거쳐서 좀 더 선과 형이 단순해지고 사람의 모습은 오직 선과 동그라미 같은 추상적인 형태만 남는 식으로 더욱 간단해지면서도 그 작품의 메시지는 심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970년대 이른바 불교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이 반추상적인 구도의 작품들이 완성되는데, 그런 것들을 각 전시실마다 있는 개별적인 작품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옥진 선생님의 대표작이죠. 1951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림 자체로만 보면 한없이 명랑하고
코믹하고 낙천적인 그림인데 1951년은 한국전쟁의 한창일 때잖아요. 장옥진 선생의 고향이 충남 연기군이거든요. 고향인 충남 연기군으로 잠깐 휴가차 아마 왔던 듯해요. 그러니까 충남 연기군 고향에 있는 고향의 들녘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린 작품인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을 마냥 밝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연기군은 한국전쟁 당시에 치열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화상의 배경으로 있는 황금 들녘은 사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쟁으로 인한 포연, 폭격의 흔적이 곳곳에 있고 그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죽음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참혹한 풍경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장옥진 작가는 자기 특유의 상상력으로 새롭게 승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오히려 당시 전쟁이 예술가들에게 드리웠던 큰 그림자나 아픔 같은 것들을 역설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장옥진의 그림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까치거든요. 1958년작이고 이 새와 나무는 1961년작이고 1970년대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돼요. 아주 가벼운 붓터치의 앙증맞은 새 표현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도 이런 까끌까끌한 마테리얼가 사라지고 까치, 새와 나무, 산의 표현들을 대비해서 보시면 이 작가가 같은 소재를 표현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풀어냈다는 것을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진진묘는 1951년에 작업했던 그 장옥진 선생의 자화상과 더불어 그의 그 대표적인 수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명작인데요. 부인 이순경 여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부인의 모습을 그린 초상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불자의 내면에 있는 깊이 침잠한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의지 또는 그런 것들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모습들을 가장 본질적인 부분만 남기면서 형상화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흰 도포를 입고 반달이 뜬 밤하늘을 둥둥 떠서 날아다니는 듯한 도인의 모습이 보이죠.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그린 밤과 노인이라는 작품인데요. 과거에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 장옥진 선생이 그려왔던 여러 소재들이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아주 단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배치된 모습을 그 위에 둥둥 떠있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인이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의 작품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의 그림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아마 그런 영감이 왔던 듯해요. 그런 마음을 이런 독특한 구도 속에 자기가 그 젊은 시절부터 그렸던 되풀이했던 그림 도상들을 이 그림에 풀어놓고 자신의 거의 마지막 시기의 작품을 이제 완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수궁미술관의 전시 경우는 장옥진 선생이 평생 그렸던 700점을 넘는 유화라든가 드로잉이라든가 표지와 사파 중에서 300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작품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1930년대부터 그 장옥진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90년대까지 각 시기별로 모두 망라되어 있어요. 작가의 인생사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작가의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장옥진의 삶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는 이렇게 변천해 왔구나 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장욱진의 그림에 대해서 생각들도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삶은 또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이런 장욱진의 그림을 통해서 또 엿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20세기 초중반의 그 역사, 순환으로 올려졌던 역사가 한 예술가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엿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